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이고요. 중견기업에서 22년 정도 재직을 하고, 지금 40대 초반에 이제 퇴사를 하였고요. 지금 창업한 지는 정도 되었고요. 영업 관리 및 또 마케팅 업무들을 주로 했었습니다.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 약간 회사의 처우들, 아니면 회사가 처한 어떤 안 좋은 상황들, 또 저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회사가 그동안에는 나에게 도움이 되었지만, 어느 순간에는 회사가 나를 이제 성장시켜주지 않으려고 해. 딱 여기까지야, 라고 무언의 뭔가 제스처를 보내는 그런 느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오래 일하신 분들은, 느낌이 빨리 오실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회사가 기존에 이제 상장을 하고 시스템들이 이제 갖추어지고 그러니까 사업들을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서 새로 이제 들어오는 인력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임원분들, 대기업 쪽에 일하셨던 분들을 이제 스카우트 해와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그때 팀장이었거든요. 위에 이제 본부장급 분들이 이제 오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존의 사업들이나 어떤 영역들을 무시하세요. 본인이 다 이거를 다 무너뜨리고 다시 내가 이렇게 세팅할 테니까 너희는 그렇게 따라와 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직원들은 시스템이 분명히 자리가 잡은 거고 그 직원들도 입장들을 또 대변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회사가 발전했다고 보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위에 분들은 어느 부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현장의 직원들이 융합을 해서 만들어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회사가 성장했다는 부분은 그냥 성장한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같이 묶여졌기 때문에 성장을 한 거지. 근데 그게 회사가 잘 되고 나서 퀄리티나 이런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인력을 뽑았지만 그 인력이 그 조직을 와해시키거나 아니면 팀워크나 이런 부분들도 무너지게 하고 자기한테 좀 이익이 되는 인력들만 또 꾸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저도 오래됐지만 그거를 버틸 힘이 없더라고요. 특히 밑에 직원부터 조금 나가게 하는 시스템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차례차례 받는 그 과정에서 저까지 오는 거죠. 그게 1년과 2년 사이에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기존하고 틀린 게 여기도 새로 세팅이 되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던 매출 체계나 아니면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싸그리 무너졌어요. 거래처 채널들, 이런 파이프라인들도 싸그리 무너졌어요. 회사에서는 어떤 발전을 위해서 한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본을 무너뜨려 버린 거죠. 베이직한 부분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이제 욕심이 어떻게 보면은 공든탑을 무너뜨린다고 그런 걸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요. 회사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걸 바라지 않고 제가 열심히 그냥 일만 했었고 연봉이 오르는 그런 재미로 살았는데 나중에 퇴사를 하는 시점에서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사글이 제로 베이스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나의 인생이라는 부분들이 다시 터닝 포인트처럼 좀 생각이 들어서 회사를 내 스스로 차려보고 지금도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조금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도움될 수 있는 말이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회사가 나를 이제는 최악으로 얘기하면 이제 버리네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빨리 수용을 했고요. 처음에는 너무 이제 힘들었죠. 그래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계속 고민했던 것 같아요. 1년 전에 회사의 어떤 시스템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좀 입감을 하잖아요. 그런 느낌 때문에 준비를 미리 하긴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뭔가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은 더 힘들었을 거다. 근데 준비를 좀 했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적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황량하긴 해요. 나오면. 네. 그건 있어요. 왜냐면 그전에는 약간 저희가 그러잖아요. 학교 생활도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과정들이 있는데 직장 생활도 약간 그 패턴에 녹아져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딱딱 가는 길만 갔던 쳇바퀴처럼 계속 돌던 데만 돌아야지 내 마음이 편한 거 그런 느낌처럼 있었는데 주위에 사람도 되게 많았고 가족들도 많았고 그랬는데 편안한 삶이었는데 나왔을 때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게 또 고민을 하게 돼요. 내 삶에 대한 어떤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되고 수정해야 되고 특히 이제 제일 문제인 게 돈. 내 자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안정적인 부분들은 조금 기존에 비해서는 좀 많이 사라지고 만약에 있더라도 까먹을 수 있는 어떤 리스크들은 갖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준비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렸던 게 준비된 상태에서 회사도 나와야지 준비되지 않고 나의 그냥 어떤 소신과 어떤 미래적인 부분들만 생각하고 나오시면은 조금은 큰 코나 아니면 어떤 실망감, 포기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죠. 기간이 또 길어질 수가 있고. 이제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했는데 월급을 못 갖다 줄 때가 있어요. 약간 나왔을 때 변동성이 크거든요. 저도 자신감 있게 했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많이 무너졌냐면 코로나. 그래도 이제 제가 사업하고 한 2, 3년 동안은 잘 됐었고 코로나 때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뭔가 이제 갑자기 이제 월급을 그전에도 월급처럼 그래도 월급보다 조금 더 갖다 줬죠. 그래서 이게 괜찮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위험한 요소들이 갑자기 도래했을 때 내가 그걸 준비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사업 준비는 했었는데 바위 같은 절벽에서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걸 내가 대처를 못한 거예요. 그게 코로나였던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해도 좀 그때 2달, 3달 막 월급도 아니죠. 제 와이프한테는 지금도 미안하긴 한데 좀 그런 부분이 힘들었어요. 3개월, 4개월 정도 아무것도 못 갖다 줬을 때. 그랬을 때 좀 이제 자괴감도 들고 다시 회사를 들어갈까? 아니면 이대로 무너져야 되나? 약간 고민도 많았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도 이제 시간이 조금 해결을 해주더라고요. 고민은 많았었는데 또 내가 살아갈 길에 대해서 그게 내 사업에 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쪽이 비수기면은 다른 쪽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업만 한다고 해서 그 사업만 올인할 필요는 없다고. 융합되어 올 수 있는 나머지의 가지들이 있으면은 그 파이프라인들을 만들어 놓으시면은 그러니까 회사도 이제 사업 계획이나 할 때 한 가지만 하지 않거든요. 여러 계획들을 자본이 지금은 안 되지만 파이프를 하나씩 건설을 해놓았을 때 나중에 지금은 아니지만 1년 후, 10년 후 갑자기 어디서 터질지도 모르고 어느 순간에는 내 자본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봐요. 제가 이제 코로나 때도 뭔가 이 매출 말고 다른 매출들이 좀 있었으면은 고정적으로 그래도 안정적이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겪어보니까 또 다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준비 못했다고 해서 두려워할 건 아니고 또 이제 한번 터지면은 그거에 대한 또 저의 해결책들을 또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게 돼요. 이제 만들어갈 수 있는 역량들이 키워지기 때문에 저는 나온 부분들은 후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나간 사람들은 힘들어, 냉랭해, 그리고 허허벌판이야. 그것도 이제 맞는 말은 맞아요. 네, 약간 춥고 돈이 없으면 힘들어. 그러니까 뭔가 어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라는 부분들이 어떤 굴레 속에 있다 보니까 그게 내가 회사에 소속돼 있건 나와서 내가 사업을 하고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전에는 많이 주워 듣잖아요. 소문,
누가 나갔는데, 뭘 차렸는데, 뭐 이랬대, 뭐, 약간 근데 부정적인 얘기들만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안정적으로 내가 월급 받던 사람들은 솔직히 나간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상당히 커요. 그리고 내 그전에 어떤 루틴들이, 그러니까 생활 습관들이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안정적으로 했던 사람들은 솔직히 리스크를 가지고 뭔가 새롭게 한다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랬던 인간이었던 거죠. 근데 만약에 시작을 했으면은 좀 더 일찍 할 거라는 생각은 지금 들어요. 예, 예, 예. 왜냐면은, 저희가 공부를 했을 때도 공부하면 내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뭔가 발전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업을 하면은 내 뇌를 또 깨우는 연습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집중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는 갖춰져 있는 시스템 가지고 내가 그냥 거기에서의 어떤 뭐 잔재주들만 좀 늘어난 부분이지 내가 계속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사업이라는 부분을 제가 다시 했을 때는 계속 발전적으로 뭔가 계획을 하고 또 아니면 다른 사업 아이템도 생각을 하고 아니면 연관된 거를 또 이제 파생시켜서 확장시킬 수 있는 것도 또 생각을 해야 되고 아니면 또 이게 무너지니까 다른 사업분들을 또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다시 해봐야 되겠네? 라는 생각도 들고 계속 생각하는 힘?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게 사업이지 않나. 저만의 방식이긴 한데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회사에 재직 중일 때 사업자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이제 환경이 있다면은 저는 관련된 사업자를 미리 만들어놨어요. 사업자 등록증. 네, 그거는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실질적으로 저도 직장 다니면서 그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근데 저 아시는 이제 지인분 중에 사업자 등록증 그냥 인터넷으로 해서 만들면 금방 등록하면 바로 돼. 근데 진짜 바로 되더라고요. 신기하게. 그 대신 그게 업종이 어떤 거에 따라서 또 틀리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회사 다니면서 부담감이 있으면 솔직히 그거는 추천해드리지 않는데 만약에 퇴사를 생각을 하고 있고 미리 내가 준비를 해서 내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아니면은 기존에 있던 뭐 영업을 하셨건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직업군이 이거를 나 혼자 꾸릴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역량이 되신다. 그러면은 사업자 등록증을 미리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이 하나 있으면은 내가 이제부터는 꾸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내 이름으로 된 사업자 등록증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도장을 찍는 거랑 마찬가지라서 약간 그거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뭔가 나중에 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 아니면 뭐 스마트 스토어 뭐 아니면 관련된 뭐 어떤 유통업을 하고 싶어 아니면은 뭔가 뭐 내가 강사 일을 한다 그러면 강사 쪽 관련된 교육 사업을 하고 싶어 뭐 이제 이런 아이템들이 또 계속 나오거든요. 그 1년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걸 하시고 그 이후에 뭐 2단계, 3단계 뭐 할 수 있는 부분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거기서 창출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또 소셜 마케팅 관련된 부분들도 일반인들이 할 수 있게 시스템이 많이 갖춰져 있으니까 안 하고 그냥 모르면은 그냥 못하게 돼요. 근데 내가 관심을 가지고 조금 이제 교육도 받고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다면은 솔직히 저는 미리 준비하시는 게 참 좋다고 보거든요. 1년 전에는 제가 원래 채널 운영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구나라는 부분들을 벌써 깨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1년 후가 될지 아니면 더 빠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바로 사업자 부분을 이제 바로 등록을 해서 안 나오더라도 그냥 등록을 해놓자. 그러면 내가 마음가짐이나 바로 이후에 내가 만약에 뭐 제품이면 제품을 내가 준비할 때도 좀 약간 기존에 제가 이제 아시는 사업체 분들도 제가 관리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계속 각인을 시키는 거죠.
그래도 나 스스로한테는 푸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교육을 받으러 다녔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기존에 있던 일을 하고는 있지만 대면과 비대면의 시대가 이렇게 도래할 줄은 상상도 못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교육 아니면 지금 이제 어떤 사회적인 흐름이 계속 빠르게 진행되는 이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제가 기존에 있던 어떤 그 역량을 가지고 움직이기에는 매치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요즘 트렌드에 맞는 교육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네, 사업을 하더라도. 그거에 맞는 어떤 플랫폼이나 이런 것도 내가 모르고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스마트 스토어 관련된 교육부터 해가지고 SNS 관련된 마케팅, 뭐 요즘 트렌드에 관련된 교육들을 계속 들으러 다녔어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이제 공공기관 쪽에서 하는 교육도 있고요. 협회 쪽에서 하는, 그러니까 뭐 민간적인 부분도 있는데 이게 무조건 다 들어야 된다는 부분은 아니고 본인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서 또 아니면은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이 예전에는 하나만 잘하면은 그걸로 먹고 사는 시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가지와 이 가지가 있고 또 이 가지가 있으면은 그거를 같이 융합을 해서 이제 산업을 창출시키고 가치성을 부여하는 시대다 보니까 기존에 제가 오프 쪽에서는 역량이 되게 강했지만 온라인 쪽에서의 역량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온라인 쪽의 공부를 좀 그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존하는 어떤 그런 플랫폼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되게 많고 이제 AI나 이런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더 대중화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주시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저희가 중년이지만 그거에 대해 그래도 이제 저희 생각해 보면은 뭐 지금 세대들이 20년 전에 보면은 스타크래프트 하던 세대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뭐 이제 나이가 지긋하다고 하셔도 그전에 게임하던 세대거든요. 저희가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못할 건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만약에 모른다고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 파고들고 배우려고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제일 중요한 게 라떼 정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옛날에 나 뭐 했어? 나 옛날에 뭐 잘 나갔어? 아니면 돈 이 정도 벌었어?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나한테는 독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경험을 살려서 그게 연계가 돼가지고 계속 파생돼서 확장되면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내 환경이 그렇게 안다 그러면은 그 정신을 가지고서 나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저 사람 뭐야? 라는 시선들이 있어요. 그리고 좀 사람이 되게 거만하네? 그리고 너무 아는 척하네? 내가 같이 일하기는 조금 버겁다. 그리고 사람이 유연하지 않고 사람이 너무 뭐랄까 고집이 세. 그런 느낌이 올 수 있거든요. 왜냐면 위에 이제 뭐 관리를 했거나 지시만 했던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회사 다니면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사원으로 일을 했지만 점점 관리자 아니면 위에 뭐 팀장 뭐 이제 임원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어느 순간은 내가 이제 지시자 입장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것들은 다 싹을 잊어버리거든요. 솔직히 사람이라는 게 망각의 동물이라서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 남아있던 내가 나는 이렇게 해서 인정받았던 사람이라는 것들만 남게 돼요. 그거를 가지고 똑같이 나가면은 사회가 나를 이거밖에 대우를 안 해준다는 그런 실망감들 되게 많이 들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던 커리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뭐 그게 뭐 이제 나중에 이력서나 이런 것들에는 어차피 써져 있으니까 근데 그게 내 몸 안에 아니면 정신에 같이 가져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면 요즘 세대들은 그런 정신에 대해서 싫어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도 많이 겪었던 거고. 처음에는, 예전에 이제 젊은 친구들하고 이제 미팅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 예전에 뭐 했어요? 뭐 했어요? 네, 그러세요. 그냥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옛날에 이제 저희 때 세대들은 뭔가 이렇게 위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세대들은 그냥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에 충실하고, 현재가 어떤 삶을 살고 있고, 그 사람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뭐 소스들이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지. 옛날에 내가 뭐 했어요? 옛날에 뭐 내 대표했어요? 아니면 왕년에 뭐 이제 뭐 매출을 100억 뭐 매출을 올렸어요?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내려놓고, 앞으로 내 삶에 아니면 지금 현실에 충실해 가야 되고, 지금도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이 무엇을 하는가, 네, 그거에 같이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순간 그게 있더라고요. 경력이 많다고 해서 그 경력을 가지고 내가 3살 이후에 뭔가 내 인생을 또 살아갈 수 있다? 절대 아니에요. 그 부분은 나의 그냥 노하우일 뿐이지, 경험일 뿐이지, 그걸 가지고 제가 어떤 걸 너무나 잘할 수 있다.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는 내가 중년이라도 만들어가야 되고, 똑같이 신입에 대한 뭐 첫 시작의 마음, 그런 마음으로 또 시작해야 된다는 거. 그 전에 있던 생각들을 가지고 갈 때는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우선은 뭐 빨리 준비하실 거면은 저는 일찍 나와서 뭔가 본인의 커리어들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40대에 나왔지만, 만약에 좀 더 어리다 그러면은 일찍 나오는 부분들을 추천을 드리고요. 왜냐면은 일찍 나왔을 때 내가 어떤 이제 체력적인 부분들을 요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한참 일할 때 이제 그거를 내가 직장에서 소비를 하느냐, 아니면 내 스스로 만든 사업체에 투자를 하느냐, 그거의 싸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또 하나는 시행착오를 조금은 그 나이가 젊었을 때 많이 깨져보고. 그러니까 항상 저희 직장 다닐 때도 그러잖아요. 많이 깨져봐야지 너네, 위에 상사들이 맨날 너네 많이 깨져봐야지 그 다음에 잘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솔직히 그 나와서 내 사업체로 깨져보는 게 더 나아요. 네. 돈이 조금 들 뿐이. 대신 근데 저도 이제 그게 가정을 이루고 나서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신 만약에 지금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 요즘엔 또 결혼을 많이 늦게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부담 없이 나오시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할 필요는 있죠. 혼자 가정이 있으면은 좀 더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각오보다 직장 생활에 만족하지 못한다면은 내 스스로에 뭔가 자신감을 부여해주고, 내 가치에 대해서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 가치들을 내가 내 사업을 통해서 또 그걸 발현시켜야 되죠. 근데 그 생각이 없이 그냥 무조건 돈을 벌 거야 라는 생각으로 나오면은 솔직히 힘든 것 같아요. 하나의 어떤 목적이 없이 나오면은 준비를 가지고 하나하나 그 계획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은 차가운 어떤 세상의 원리들에 같이 이제 속해지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이제 어떤 루틴들을 제가 만들어가는 연습들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뭐 성공하신 분들을 얘기는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분들이 했다고 해서 제가 성공하진 않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내가 청취하고 보고 해서 거기서 나하고 맞는 거를 적용을 하면은 좀 더 나을 수도 있죠. 거기에서도 실패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선은 자기한테 집중하는 거, 내 자신에 대해서 먼저 알아가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남들 잘 됐다고 해서 내가 잘 되는 거 아니거든요. 연예인들이 광고하는 화장품 내가 발랐다고 해서 연예인 될 수 없잖아요. 그게 쫓아가는 삶은 어떻게 보면은 직장 생활에서도 그렇고, 그 전에 뭐 내가 경쟁 속에서 사는 것도 그렇고, 약간 그런 삶을 사는 경우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그냥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근데 그거는 내가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냥 사회의 그냥 어떤 대중적인 부분에 쫓아가는 삶이지. 근데 이게
내가 나왔을 때는 내가 주도적으로 갈 수 있는, 내가 진행하고 내가 주인이야 라는 의식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은 쉽지 않은, 그 가치성에 대해서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유통 쪽을 지금 하고 있고요. 병원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제품을 유통을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사업이라는 부분들이 그 하나의 매출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나온다면은 그것만 해도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게 이제 사업군이라는 게 계절을 타는 직군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이제 코로나 타격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뭐 개인 사업자, 소상공인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저는 이제 코로나 때 타격을 많이 맞았다 보니까 그 남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남는 시간을 내가 효율적으로 또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막상 기존에 있던 집중을 하려니까 집중이 안 되고 매출도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엔잡러 하잖아요. 근데 나도 엔잡러를 한번 해볼까? 근데 처음에는 용기가 안 났어요. 내가 이 시간에는 차라리 그냥 원래 하던 거에만 집중할 걸 라는 생각이 처음에는 되게, 그래서 이제 저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죠. 아, 이거 뭐 교육 시간도 이수를 해야 되고, 뭐 제가 해야 될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거 찾아야 되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냥 그거를 조금은 내려놓고 기존에 있는 걸 계속 생각을 하게 되면 새로운 걸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을 차분하게 해서 이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사업하면서 비수기인 그 기간들이 있었는데 그 시점에 그런 강의들이나 이런 것들의 스케줄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스케줄들을 어떻게 보면 제 그 시간 테이블 안에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집중하는 주 사업은 우선은 기본적으로 돌아가게 해놓고 나머지 이제 이런 강사 과정들은 제가 이제 또 따로 부업으로 해서 이제 엔잡러 형태로 해서 일을 하게 됐죠. 초등학교, 중학교 대상으로 미디어 관련된 수업들을 하는 교육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 때 3개월, 4개월 동안 월급을 못 갖다 주니까 취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때 마지막에 이제 제 와이프랑도 막 얘기했을 때는 공만까지 생각이 많이 든 거야. 그냥 뭐 가까운 알바라도 할까? 쿠팡 배달을 할까? 뭐 이제 그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솔직히 중간에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 건 이제 어플 사용을 해서 이제 하는 건데 몇 번을 해보니까 여기에서도 내가 배우는 게 있더라고요. 그 장 일거리들을 해보니까 그 안에서도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회사들이 왜 그렇게 해서 이런 플랫폼을 만들었구나라는 그런 의식이 생기면서 나도 다시 생각하자.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가자라는 생각으로 하면서 다시 이겨냈던 거는 있는데 솔직히 저도 이제 취업 사이트 그 힘들 때는 막 올려놓고 근데 올려놨는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은 연락이 잘 안 와요. 연봉이라는 부분들이 최상까지 그 전에 회사에 딱 나눴잖아요. 그걸 그대로 해가지고 제가 이력서나 경력에 넣어놓잖아요. 나이는 지금 40 중반이죠. 연봉은 이 정도를 줘야 돼. 솔직히 연락 잘 안 와요. 요즘에 회사들은 경력을 정말 이제 회사에 인맥이 있어가지고 옮기는 거면은 상관없겠지만 그런 어떤 이력을 가지고 외부의 인력을 뽑으려고 하는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신기했던 게 그래도 한 제가 30대 중반 때까지는 이력을 뭐 어느 정도 연봉해도 연락이 되게 자주 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40대 이제 퇴사를 하고 나서 그때 이제 힘들 때 그래서 한번 올려봤는데 거의 안 왔어요. 나이가 먹으니까 이런 게 서럽구나. 아니면은 내 경력이라는 부분들이 부담스러우기도 한 거예요. 40대도 그렇죠. 여기는 40대 정도 돼도 보면은 거의 팀장 이후에 이제 뭐 빨리 되는 거 이사까지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내가 갑자기 이제 사업을 하다가 직장을 다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경우들은
쉽진 않은 것 같아요.